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벌써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뉴질랜드 앵초라고도 불리우고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스트랩토카르푸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영상에서 스트랩토카르푸스 싹소롬에 대해서는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싹소롬이 아닌 스트랩토카르푸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육 환경과 기본 관리 방법, 그리고 좀 더 쉽게 많은 양을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실제 키우면서 경험한 다양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에서는 스트랩토카르푸스가 이름이 좀 길기도 하고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실 듯 해서 그냥 줄여서 스카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18에서 25도씨 정도이고, 겨울에는 추위에 약한 특성이 있어서 최저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실제 경험상 베란다에서는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밝은 그늘이 제일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고, 너무 땡볕에 내놓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공중 습도가 낮아져서 잎과 꽃대가 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잎과 꽃의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늘에서도 어느 정도는 키울 수 있지만 꽃의 수가 줄어들고 꽃색이 연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주시는 정도면 무난하게 키우고 꽃을 잘 볼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지만은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실내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연중 개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 하면 습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습도를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습도는 어느 정도 적응시키기 나름입니다. 특히 미바도 그렇고 스카프도 그렇지만 계속 보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김치도 아닌데 김치통 같은 리빙박스에 넣고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적응을 시켜서 보란듯이 내놓고 키우시는 게 나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번식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히려 너무 습하면은 여름철 각종 병충해에 시달릴 수 있고 곰팡이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빛이 비치거나 너무 건조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보다는 통풍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바이올렛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스카프도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같은 게스네리아과 식물이라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미니 바이올렛이나 아프리칸 바이올렛 키우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 키워보면은 습도에는 덜 민감하고 조금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게스네리아과 식물은 착생이나 기생식물이라서 마치 난을 키우듯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게스네리아과도 지구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아주 많은 종류가 다양한 형태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키워지는 원예종을 너무 한 부분만 보고 전부 다 그런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너무 오해를 줄 만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잠시 다른 데로 흘렀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이런 특성이 우리가 실내 베란다에서 흔히 키우는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식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원예종으로 개량된 무난한 생육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물 관리는 배수가 잘 되는 형태로 심었을 경우에 겉흙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깊이로 마른 후에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이 처지면 물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서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것을 물 주는 지표로 삼고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잎 관리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잎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라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잎에 솜털이 있다고 잎에 물이 닿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실내에서 물음이 걱정되신다면 처진 잎을 좀 들쳐서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주셔도 되지만, 경험상 그냥 이 위에다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관리는 액비를 희석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잘 키울 수 있는데, 요즘같이 더위와 습한 날씨에 질소 성분을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 이 잎만 너무 커져서 무성하게 돼버리고 조직이 연화돼서 물음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생육 환경과 기본 관리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은 잎 관리 요령과 더불어서 번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라는 형태를 보면 잎이 좀 크게 자라면서 점점 처지다 보니까 이 잎을 막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뿌리에서 바로 잎이 돋아나는 로제트 형태는 아랫잎을 계속 따주거나 인위적으로 막 잘라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심부가 마치 목대처럼 변해서 좀 보기 싫은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꽃대가 생성되는 위치가 잎자루 끝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랫잎을 갖다가 잘라주게 되면은 이 꽃대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카프는 꽃대를 많이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꽃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라도 꽃대와 연결된 잎은 최대한 잘 관리를 해서 크다고 무조건 잘라내지 마시고 꽃대 생성 유무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오래 달고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잎을 번식을 목적으로 하거나 너무 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잘라내셔도 되는데 그때는 이 잎의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은 잘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햇빛을 받아서 끝부분이 타들어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 끝부분만 살짝 잘라주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물관리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잎을 오래 달고 있게 해주려면 여름철 높은 온도에서 강한 빛은 피해주시고 물이 말라서 축 처지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평소에 병충해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번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옆에서 다른 개체가 생성이 돼서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갈이를 할 때 포기 나눔을 해서 이 개체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심어주시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하게 번식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꽃이 한참 피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시고 이른 봄이나 늦가을 정도에 나눠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이 피었다가 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상 수정이 되었다면은 이 부분에 씨앗이 맺혀서 익게 되면은 그것을 채종을 해서 심어주는 형태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종류를 심어보거나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꽃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개체를 보험 삼아 늘려나가실 거라면은 파종법은 별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잎꽂이가 잘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방법이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해볼 수 있는 모체의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번식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꽃대가 생성되지 않은 이 잎을 한 장을 떼어서 잎꽂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가장 흔히 하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잎을 한 장을 완전히 떼어냈는데 먼저 이렇게 떼어낸 잎을 그대로 화분에 이렇게 꽂아주는 형태로 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은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건강한 개체를 얻어내고자 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개체를 얻어내고 싶은 경우에 기존에 흔히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먼저 이렇게 잎을 5cm 정도로 잘라낸 다음에 거름기 없는 흙에 꽂아서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줄기를 삽목할 때도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삽목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삽수마름과 삽수의 무름이듯이 이 잎꽂이 역시 뿌리가 돋아나기 전에 이 잎이 마르거나 물러버리게 되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자르는 잎의 크기는 너무 좁지 않게 5cm 이상은 되게 해주시는 게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은 처음에 흠뻑 한번 주고 이 잎이 마르지 않도록 흙 표면이 살짝 마르게 되면 계속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시면 발근이 되어서 새순이 돋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꾸준한 물 관리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흙은 무비상토나 강모래 아니면 펄라이트도 괜찮고 녹소토나 저곡토, 수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거름기 없는 흙이면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 이 분갈이 흙이나 원예용 상토도 되기는 하지만 성공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무리 쉽다고 해도 환경이 안 따라주거나 손만 닿으면 모로 변하는 그런 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편하고 성공 확률도 높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앞서 알려드린 흔히 하는 잎꽂이 형태에서 실패 요인을 배제한 응용 방법이라서 한번 해놓으면 특별히 손댈 것이 없어서 잘 활용해 보시면 파종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개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전에 해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직 좀 더 키워야 되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해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절단된 잎맥에서 뿌리들이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새순이 이렇게 돋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는 이 잎맥을 끊어주게 되면 거기서 뿌리가 돋고 새순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다양한 형태로 응용을 해서 번식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순이 돋아서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잎에서 새순을 무리하게 떼어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새순이 있는 잎 부분을 잘라서 그것을 통째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아직 펄라이트가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방식처럼 흙에 직접 꽂지 않는 완전 밀폐 형태를 하기 때문에 이 잎 넓이가 이렇게 좁아도 뿌리를 내리고 순을 받아내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넓이의 잎을 갖고도 여러 개의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잎의 넓이는 더 넓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해놓은 게 약 2cm 정도 되는데, 이보다 더 좁게 되면은 뿌리와 순이 너무 연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게 해주시는 게 무난하게 순을 좀 건강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 해보면서 설명을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기가 필요한데, 싸울 때 필요한 용기가 아니라 수분이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배수구멍이 없는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통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좀 문의를 하시는데, 여기 흙을 채우고 흙에 직접 꽂아주는 경우에는 배수구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흙에 꽂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수구멍이 없는 형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흔히 갖고 계시는 이런 펄라이트를 2cm 정도 두께로 깔아 주시는데, 이 펄라이트 입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펄라이트는 수분을 머금었다 배출했다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펄라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분갈이를 할 때 사용하는 보충제에 들어가는 알갱이 흙 종류는 다른 흙을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부어 주시면 되는데, 이 사용하지 않았던 펄라이트는 무균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독할 필요 없이 수돗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어주는 물의 양은 펄라이트가 수분을 머금고 표면이 축축한 상태가 되는 정도로 너무 많지 않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잎을 좀 잘라주셔야 되는데, 잎을 자를 가위는 반드시 소독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잎을 5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 놓았는데, 이것은 2cm 정도만 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2cm 정도 되게. 그리고 이 부분도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하면은 여기서 다 발근이 되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물을 부어 놓은 이 펄라이트 위에다가 이 자른 잎을 올려주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려주실 때 이렇게 만약에 뒤집어서 올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와서 그것이 나중에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항상 잎을 뒤집어 놓지 마시고 똑바른 형태로 일정한 간격으로 붕 뜨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잎을 올려준 다음에 중요한 밀폐를 해주시면 되는데, 습도를 이용한 발근법이라서 대충 뚜껑을 덮어 놓으시는 대충 밀폐나 반밀폐가 아닌 완전 밀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 습도가 유지돼서 잎마름도 없고 증상작용이 억제되면서 발근이 원활하게 되고, 발근 후에도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라서 뿌리 마름도 생기지 않고 추후에 새순이 돋아나도 마름 없이 이식 전까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식품용 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짱짱하게 밀폐를 해 줬는데, 안 쓰시는 뚜껑이 투명하거나 반투명 정도 되는 반찬통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밀폐를 한 상태에서 베란다 선선한 그늘에 두고 특별히 볼 필요도 없고 물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달 정도 잊고 계시면 됩니다.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달 정도 되면 뿌리가 나와 있고 새순이 돋으려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간중간 궁금해서 그냥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을 막 흔들거나 열어보시는 것은 균에 오염을 시키거나 갑자기 내부 습도를 떨어뜨려서 발근 속도를 더 늦추는 등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밀폐를 열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습기가 꽉 차서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에도 구멍을 뚫어 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입꽂이는 대체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것도 약 45일 정도 지난 형태인데 저도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개봉을 일찍 했지만 좀 더 크고 다른 부분도 골고루 발근이 더 돼서 새순이 발달할 수 있도록 다시 밀폐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밀폐 삽목하는 것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밀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식 전에 반드시 습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밀폐를 해놓게 되면 이 내부 습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새순이 돋아났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열어서 화분에 심게 되면은 그대로 시들어 버리거나 심하면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처음에는 이 랩 위에 구멍을 좀 몇 개 뚫어서 내부 습도를 서서히 낮추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조금씩 밀폐를 개방해 주면서 나중에 완전히 개방을 해놓고 며칠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막상 해보면은 간단한데 환경에 따라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도 한 개도 성공을 못 하시고 100% 다 실패하신다면 당분간 스카프는 목에만 두르고 다니시는 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트랩토카르푸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법과 번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무난히 키울 수도 있고 꽃도 잘 보여주는 편이라 한 번쯤 여름철 베란다를 화려하게 하고 싶다면 기회가 되실 때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좀 바빠진 관계로 지난주 영상을 못 올리고 그만큼 살짝 부담을 갖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